재밌게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첫 경기. 이 경기는 아마 7시 40분 경기라 갖고 가시려면 마감 시간 전에 가셔야 되는데, 자, 첫 경기는 신시내티 대 텍사스입니다. 이볼디랑 스파이어스가 붙는데요. 이볼디는 개막전에 보스턴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되게 잘했습니다. 뭐 지난 몇 년 동안 텍사스에서는 가장 꾸준한 선발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부상이 좀 있었지만 170이닝이나 먹었고 3.80으로 좋은 활약을 했다. 옛날에는 그냥 선발로 나와도 막 100마일가량 뿌리고 그런 애였는데 구속은 한 95, 6마일로 줄었지만은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더라. 그런 게 보이고요. 자, 카슨 스파이어스는 작년에야 이제 신시내티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했는데, 근데 90이닝 동안 20피 홈런. 아무래도 이게 좀 커 보이죠. 어제도 신시내티가 홈구장에서 홈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나는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텍사스가 우위에 있다. 생각보다 이 텍사스가 얘네들도 빠따가 지금 좀 별로긴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텍사스가 올 시즌에 작년보단 나을 것 같아. 그런 거는 보입니다. 다음 매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게 샌디 알칸타라 하면은 재작년인가요? 아마 사이 형도 수상을 했었고 기대치가 되게 많았는데, 아예 이제 수술 때문에 작년에 통으로 쉬었었죠. 그리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전에서 4.2이닝 동안 4볼넷 삼진 7개 잡으면서 좋았는데, 샌디 알칸타라가 원래 이제 가장 좀 핫했던 시즌에도 한 3년 전인가 그때도 볼넷이 많은 투수가 아니에요. 근데 복귀전에서 4볼넷이나 했다. 그래서 뭐 4.2이닝밖에 못 던진 것도 그렇고 좀 아쉬웠었죠. 글쎄 뭐 부상 복귀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제가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뭐 체크는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살아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사실 출발이 좋지는 않다. 생각보다도 데뷔 시즌에는 되게 잘했죠. 2.98에다가 아마 이때 사이영 순위상으로 5등 안쪽으로 진입을 했을 거예요. 데뷔 시즌 치고는 아주 잘했다. 고스트 포크볼 이런 것들로 이름을 날렸는데, 작년에는 뭐 거의 못 뛰었었고, 글쎄 현재 상황이 어떨지 긴가민가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템파베이 경기는 뭐 피츠버그 쪽에 선발 아직 알 수가 없다네요. 피츠버그가 어제는 불펜데이를 돌렸어요. 물로진스키가 한 3.2이닝 던지고 이후에 뭐 불펜들이 집어던지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뭐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피츠버그도 선발진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쉐인 바즈는 작년에, 얘가 이제 막년 유망주 출신입니다. 근데 작년에 생각보다 잘했거든요. 좀 가능성을 보여줬어. 특히 이제 막판에는 좀 살아나는 면모도 있었고 꾸준하게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아무래도 이게 피츠버그가 되게 똥게임으로 다 1점 차로 패하거나 1점 차로 이기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결국에는 피츠버그 빠따 되게 별로예요 그냥. 반면에 템파베이는 뭐 이제 뭐 10안타 친다든지 12안타, 그래도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빠따상으로는 얘네가 유리한 게 있을 거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피츠버그의 선발을 알 수는 없지만은 템파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만한 매치업이지 않을까요? 빠따도 그렇고 아마 선발진도 쉐인 바즈 정도면은 크게 꿀리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스랑 뉴욕 양키스가 붙는데, 뉴욕 양키스는 지금 선발진에 뭐 게리 콜도 부상이고 남미 선수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못 나와요 지금. 걔도 부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윌 워렌도 땜빵 선발입니다. 땜빵 선발. 작년에도 몇 번 땜빵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양키스에서 뛰기에는 드래프트 순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땜빵 선발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빈 번즈가 나온다. 애리조나의 올해 영입감이죠. 코빈 번즈는 늘 이제 미러키에서나 작년에도 뭐 볼티모어에서 에이스급 노릇을 했던 선수고 200이닝 이상 먹어주고 2.85로 훌륭한 시즌 보냈다. 작년에도 코빈 번즈가 이제 구속 문제 때문에 살짝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이제 커터의 구속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것들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얘는 작년에 이제 볼티에서 뛰었던 만큼 여태 이제 양키 상대로 3경기 동안 8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으로 양키 상대로는 실망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나 이 중에 아마 좀 그 양키 상대로 했던 경기 중에 좀 못했던 기간에 붙었던 때가 있었는데, 못하다가도 양키 상대로 좀 잘했던 거거든요. 난 그런 면에서는 코빈 번즈는 그냥 늘 믿고 보는 투수야. 선발 차이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지금 양키스에 봤다가 그냥 미쳐있다는 건데, 지금 양키스가 무슨 뭐 게임 이거 시즌 시작하고 나서 홈런이 15개 3경기 동안 15개 말이 안 되는 수치를 찍어내고 있는데, 근데 코빈 번즈도 피홈런이 뭐 적지는 않아. 그래도 여태까지 양키스한테 강했다거나 이런 면모들 때문에,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애리조나도 뭐 빠따는 크게 안 밀리는 팀이기도 하고, 일단은 애리조나를 좀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빈 번즈 경기가 1.70이다. 상대가 뉴욕 양키스라서 너무 무섭지만은 저는 굳이 보라면 이거는 애리조나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토론토 경기. 제가 어제 토론토는 내가 어제 보우덴 프란시스 나온다고 얘 기대치 높다고 막 얘기했잖아. 6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해줬었죠. 소요로카보다 훨씬 잘했었는데, 내일 토론토는 이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베리오스가 나옵니다. 토론토는 그래도 선발진 로테이션은 괜찮은 팀이기는 해요. 다시 한번 이제 베리오스가 또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개막전 등판 때는 베리오스가 좀 실망스러웠었죠. 5이닝 6실점 3피 홈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워싱턴도 지금 빠따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 그래도 이것도 뭐 트레버 윌리엄스 작년에 건강할 때는 잘했거든요.
뭐 올 시즌에 어떨지 모르겠어. 여태까지 보여준 거로는 베리오스가 조금 더 높긴 하다. 글쎄 이게 원래 토론토 하면은 빠따가 좀 기대치가 적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근데 좀 해주곤 있어. 난 이거 좀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토론토가 우세할 만한 게임이다. 워싱턴이 워낙에 기대치가 낮기도 하고 근데 이건 생각해야 돼요. 트레버 윌리엄스가 작년에 꽤나 좋은 시즌을 보냈었다는 거. 작년에 66이닝밖에 못 뛰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그랬는데 부상으로 못 나오기 전에 정상적으로 로테이션 돌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늘 이제 이닝이 한 5, 6이닝밖에 못 먹고 대부분은 5이닝입니다. 그게 좀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얘가 나올 때만큼은 꾸준하게 해줬었어요. 5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버틸만 하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언더는 근데 좀 어렵지. 베리오스도 좀 상태가 좋지는 않고 쉽지 않은 경기처럼 보이네요. 뭘 가도 빠따상으로는 토론토가 괜찮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화싹입니다. 자, 지금 미네소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화싹은 쉐인 스미스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첫 등판인 것 같습니다. 데뷔 등판인 것 같아요. 알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불 분석할 때는 아마 이렇게 시즌 중에 신인 선발이 나온다, 데뷔 선발이다 이러면은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거 봐가지고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찾아낼 텐데 지금 뭐 딱히 보이는 거는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시메온 우드 리차드슨 작년에 4.17이었거든요. 얘도 이제 처음으로 로테이션 합류를 한 거였었는데 뭐 데뷔 시즌 치고는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하지만 좀 시즌 말미로 갈수록 이닝 소화 능력도 줄어들고 좀 이제 뭐 점수도 많이 내주고 하는 등 시즌 말미로 갈수록 체력적인 한계를 보였거든요. 그래도 시즌 초반에 좀 기용이 됐을 때는 나쁘진 않았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그냥 지금 미네소타 빠따가 아까 봤다시피 OPS 상으로 리그 꼴찌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와 이제 3연전 동안 8안타, 3안타, 5안타, 화싹전에 2안타 이렇게 치면서 화싹한테도 밀리는 거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 쉐인 스미스라는 친구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빠따로는 지금 미네소타가 리그에서 가장 답 없는 팀처럼 보인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나는 배당 대비 역배 같은 거 봐도 괜찮은 경기 아닌가 싶네요. 이거는 저는 좀 역배 후보로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미네소타를 지금 못 믿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화싹은 지금 의외로 중부지구 1위 미칠 노릇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캔자스시티 대 미러키 경기. 야, 캔자도 사실 기대치가 좀 있는데 뭐 바비기트 주니어 위시로 좀 터질랑 말락하네요. 체드 패트릭이랑 마이클 로렌젠이 붙는다고 하는데 글쎄 난 패트릭이랑 선수 잘 몰라. 얘도 아마 거의 뭐 신인처럼 보입니다. 글쎄 뭐 근데 땜빵 선발인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뭐 양키스한테 1이닝밖에 못 뛰었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어 나도. 로렌젠 사실 로렌젠은 얘는 쓰임새가 참 애매해요. 그래도 이닝도 꽤나 잘 먹어. 얘는 옛날에 막 타자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닝도 꽤나 잘 먹고 나오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삼진 잡아내는 능력 부족하고 글쎄 좀 이제 위기관리 능력이 좋다든지 뭐 그런 거밖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발로서는 지난 한 2년 동안은 꽤나 괜찮았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아마 올스타도 뽑혀나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고 부진했다가 작년에 이제 또 뭐 오락가락 했었죠. 캔자에서도 뛰고 이랬는데 기대치가 막 로렌진이 엄청 높지는 않아. 그 전에 나왔던 와카나, 루고 뭐 이런 애들보다는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이죠. 아마 올 시즌도 캔자에서 4, 5 선발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냥 직전 경기 때 캔자가 우리가 알던 그 빠따를 보여줬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러키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미러키는 그래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는 또 한 번 왕자를 노릴 만한 팀이지 않나 싶었는데 양키스 만나가지고 너무 크게 쳐맞은 거 이어서 캔자한테까지 개쳐맞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선발상으로도 뭐 캔자가 나쁘진 않아 보여서 저는 이것도 캔자를 역배를 봐도 될 것 같은데 캔자가 왜 역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천사 대 세인트루이스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의외로 지금 굉장히 잘 쳐요. 천사는 우리가 알던 대로 좀 이제 밑에 쪽에 있고 카일 핸드릭스랑 매튜 리버라토르가 붙는데 사실 핸드릭스도 얘도 그냥 시카고 컵스에서 뭐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였지만 쫓겨났고 전성기가 한참 지났죠. 작년에는 특히나 이제 이닝도 많이 소화가 줄었었고 부상도 있었고 가끔 가다가 잘했어. 가끔 가다가 작년에도 그 핸드릭스의 마지막 컵스 매치에서 신시내티한테 막 7.1이닝 무실점 그런 경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그런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130이닝 동안 5.92로 굉장히 부진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좀 천사가 선발이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베테랑 선발로서 때우고는 있는데 긍정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리버라토레는 얘도 이제 거의 뭐 불펜으로 대부분 나왔지만은 가끔 가다가 롱릴리프라든지 선발이 구멍이 났을 때 그때는 땜빵을 하거든요. 별로 뭐 크게 기대치는 없지. 그냥 그런 친구라고 보이고 천사가 개막하고 나서 빠따 컨디션이 5안타, 8안타, 6안타, 4안타 이 꼬라진데도 3승 1패를 했네요. 반면에 이 세인트루이스는
10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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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안타 4경기 연속으로 개막하고 나서 매경기 주자릿수 안타를 쳐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여가지고 빠따상으로는 확연하게 세인트루이스가 우위지 않을까 싶네. 근데 이런 건 있어. 통상 이제 카일 헤드릭스는 얘도 그 컵스에서 뛰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다는 게 보이네요.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2020년대 이후인데 10경기 동안 65이닝에 1.79야. 기본적으로 이닝도 많이 먹어왔고 세인트루이스한테는 거의 뭐 빠짐없이 잘했었다. 이런 거는 거슬리네요. 핸드릭스가 이제 뭐 다 늙고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여태까지 세인트루이스한테는 강했다는 거. 그 점 정도는 조금 이제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휴스턴이 붙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또 원정이에요. 저는 로건 웹 지난 몇 년 동안 매 시즌 거의 뭐 200이닝 이상 먹어주고 홈발이 뒤지게 있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신시내티한테 5이닝 3실점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로건 웹은 이름값이 있는 선수이기는 하죠. 늘 이제 국밥같이 해준다. 못하는 날에도 이닝은 많이 먹어준다. 뭐 그런 건 있는 친구인 것 같고 휴스턴은 내일 헤이든 웨스네스키가 선발로 나온다고 하네요. 휴스턴도 지금 선발진에 좀 이제 부상이 많이 있어. 하비에리 같은 애들 못 나오는 것도 그렇고 랜스 맥컬러스도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선발이 많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웨스네스키는 작년에도 아마 얘가 그 땜빵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구속 같은 것들은 조금 나오는데 거의 뭐 선발로서는 긴 이닝을 먹지는 못했었고 아마 내일도 그렇게 오래는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한 5, 6이닝 버틴 적도 있긴 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일단은 뭐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생각보다 휴스턴이 지금 빠따가 안 좋은 거. 어제도 샌프란시스코한테 졌는데 휴스턴이 지금 개막하고 나서 7안타, 3안타, 5안타, 3안타 세게 뭐 브레그먼이나 뭐 카일 터커 같은 이 나간 영향인지 휴스턴이 지금 빠따가 말을 전혀 안 듣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샘프도 얘네들도 빠따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데 뭐 쳐줄 땐 쳐주기도 하고 어제 경기가 저는 휴스턴 승을 봤는데 이게 좀 꼬랐어요. 난 그러다 보니까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같아. 저는 언제든 휴스턴이 올라오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현재는 빠따가 너무 안 터지더라. 로건 앱 상대로 터지겠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배당 대비 샌프란시스코가 좀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휴스턴의 빠따가 올라오지 않은 거 그게 제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로건 앱은 통산으로 봐도 휴스턴한테 그렇게 약한 친구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대 샌디에고 경기 볼 텐데 로건 알렌이랑 마이클 킹이 붙네요. 근데 마이클 킹이 얘가 이제 작년에 원래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 샌디에고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선발 전환 첫 시즌부터 185이닝 3.01 아주 잘했거든요. 삼진도 잘 잡고 긁히는 날에는 완전 미친놈이었었죠. 문제는 올 시즌 이제 첫 경기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2.2이닝 3실점으로 조금 좋지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 그래도 뭐 그 경기를 샌디가 뒤집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건 알렌 매번 말하지만은 이제 재작년 그 이제 클리블랜드의 영건 3인방 로건 알렌, 테너 바이비, 개빈 윌리엄스 이런 애들 위시로 되게 잘한 시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20경기 5.73으로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서 잘렸어요. 얘가 그 정도로 작년에 부진한 시즌이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올라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작년의 기대치로는 앞으로 클리블랜드의 좌완 선발로서 조금 버텨줄 만한 그런 사이즈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이거는 마이클 킹의 우세를 들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애틀랜타한테 고전을 했었다. 볼넷도 많았었고 좀 안 좋았었다고 합니다만은 길게 가면 저는 마이클 킹이 조금 더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른 거보다도 샌디에고가 빠따가 상당히 괜찮아.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앞으로 아마 이제 좀 많이 빠질 거다. 페이롤 상으로 감당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비싼 애들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쥐고 있잖아요. 좀 좋은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연승에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 글쎄 뭐 클리블랜드도 무시할 팀은 아니에요. 작년에 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 팀에다가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난 이건 선발 자체가 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로건 알렌이 지난 시즌 모습이라면은 저는 마이클 킹 같네요. 이거는요. 우세한 쪽은. 자, 다음 디트로이트 대 시애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딱 봤을 때 왁구상으로는 언더보기 좋은 게임 같은데요. KC 마이즈 대 로건 길버트다. 로건 길버트는 개막 전부터 7이닝 실점으로 또 한 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제 한동안은 난 로건 길버트가 작년에도 그렇고 시애틀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얘가 생각보다 좀 삼진 같은 거 못 잡았었는데 작년에 이게 208이닝이나 먹으면서 삼진 220개 그리고 볼넷 컨트롤은 늘 잘 되죠. 완전 안정감 있는 투수야. 다만 이제 홈런이 조금 많은 거 그게 거슬리긴 하는데 어쨌든 로건 길버트는 지금도 좋은 그런 와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첫 경기도 굉장히 잘 치렀었고요. 자, KC 마이즈 얘도 디트로이트가 작년에는 스코발이 터졌는데 KC 마이즈도 아마 얘가 1라운드 출신이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연건 선발들이 되게 많아. 그 중에 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투수야. 얘도 구속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좀 이제 근데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구속은 잘 나오지만은 직구의 힘빨이 아주 뭐 훌륭하진 않다.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이제 100이닝 동안 4.49 그냥 뭐 그럭저럭 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뭐 부상 복귀한 시즌이어서 그런지 얼마 오래는 못 뛰었었는데 그냥 선발 기대치 자체가 로건 길버트가 높아요. 문제는 지금 시애틀이 또 빠따가 말썽이다. 아직까지도 훌리오 같은 애들 그냥 개판이고 아로사네라도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뭐 못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디트로이트는 빠따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팀이죠. 원래 디트로이트라는 팀 색깔 자체가 빠따는 개판인데 마운드가 아주 좋아. 선발진이고 불펜이고 할 거 없이 다 좋은데 시애틀도 비슷한 색깔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선발에 안정하면 로건 길버트가 있지만은 지금 빠따상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아까 봤던 그 OPS 상으로도 꽤나 윗순위에 있기는 해요. 그냥 그런 거 보이는 것 같네. 로건 길버트가 과연 디트로이트의 이런 빠따들을 좀 무마시킬 수 있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되게 별로고 이거는 갈라면 언더 가야 되는데 6.5를 받기도 하고 별로 뭐 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네. 선발은 길버트가 앞선다. 저희 기대치가 길버트한테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컵스 대 어슬레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베리노랑 저스틴 스틸이네요. 그래도 지금 양 팀의 1선발들이 나오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스틴 스틸은 이제 다저스와의 도쿄 시리즈 개막전에서는 4이닝 5실점이었지만은 본토 개막전에서는 애리조나라는 빡센 팀을 상대로 5이닝 3실점 스틸다운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스틸은 더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마나가가 있어도 컵스에서는 1선발이라고 보고 있는데 늘 이제 땅볼 유도 같은 거 좋고 피홈런 적고 안정감 있는 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같은 게 잘 나오진 않는데 투피치 투수로서 아마 이제 포심이랑 슬라이더인가 투피치 투수로서 꽤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이 돼요. 스틸은 컵스의 1선발이다 명확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베리노는 어슬레틱스가 이제 간만에 좀 돈을 쓰고 데려왔어. 개막전에서 시애틀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했다. 작년에도 세베리노가 그 매치에서는 꽤나 부한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 전년도에는 진짜 개판이었었는데 작년에는 부한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닝도 198이닝이나 먹고 3.85 긍정적이었었죠. 그런 활약들을 일단은 개막전에서도 이어나갔다. 이런 면에서는 둘 다 선발상으로는 괜찮은 구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이 어슬레티스가 짜임새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뭐 로렌서 버틀러 이런 유망주를 장기 계약으로 잡은 것도 그렇고 브렌트 루커라든지 뭐 JJ 블러데이, 젤로프 좋은 애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선발이 조금 버티면은 불펜 나름대로 땜방 잘하고 마무리로 메이슨 밀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어슬레티스의 승리 공식이라고 했었는데 하여튼간에 뭐 선발도 비슷비슷하고 빠따상으로도 둘 다 뭐 기대치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이 컵스가 그 스프링 캠프를 굉장히 잘 치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컵스도 홈런이 꽤 많은데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선발도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언더보도 못 보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다저스 더스틴 메이랑 크리스 세일이라네요. 그래도 다저스가 올 시즌은 다행히 뭐 곤솔리나 더스틴 메이 이런 선발진들이 복귀는 한다고 해가지고 선발진이 그래도 조금 두터워진 편이긴 하네. 더스틴 메이도 오랫동안 쉬었었죠. 옛날에 이제 다저스의 선발에서 로테이션 돌 때는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고 구속도 잘 나오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일단은 거의 한 뭐 1년을 통으로 쉬었던 거 그런 것들이 거슬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태로 복귀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저스에서 뭐 한창 나올 때는 나쁘지 않았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할만 하고 크리스 세일은 작년에 뭐 사이영을 수상을 했지만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5이닝 3실점 아주 뭐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크리스 세일이 작년 같은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좀 적다. 아마도 작년이 그냥 화강반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어쨌든 이런 마인드야. 크리스 세일을 오랫동안 봐왔던 입장으로서 이 정도의 투수가 그래도 커리어 늙음하게 회춘해가지고 사이영을 받은 거 세일은 사이영이 하나쯤은 있을 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받아서 다행이다. 그냥 그런 마인드입니다. 작년에 진짜 막판까지 너무 잘했었는데 어쨌든 시즌 첫 경기 샌디오 같은 강한 바다를 상대로는 조금 부진했던 면모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역대로 봐도 작년에 다섯 상대로 잘했습니다. 그 1, 2위 다툼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세일이 다섯 상대로 6이닝 1실점 했어. 되게 잘했는데 여전히 다섯에 빠따는 무섭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애틀랜타가 아까도 봤다시피 리그에서 지금 OPS 상으로도 거의 뭐 최약체급이거든요. 그게 제일 커 보여. 제가 어제도 그런 면모 때문에 이 다저스가 좀 마운드 차이도 분명히 보였었고 그런 면에서 제가 다저스를 봤던 건데 이것도 아마 저는 애틀랜타의 빠따가 안 터질 것 같거든요. 여전히 그게 제일 커 보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게 빠따가 지금 애틀랜타인데 7안타, 5안타, 5안타, 1안타, 4안타 애틀랜타가 그제 22년, 23년에는 빠따가 미친놈이었었는데 역대급이었었거든요. 작년엔 그냥 평범했잖아. 아쿠냐 이탈도 그렇고 올 시즌 초반 완전히 빠따가 그냥 개판이다. 이런 것들 보이니까 저는 내일도 애틀랜타 빠따는 기대치가 많이 없네요.
그런 면에서 더스틴 메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냥 다저스 승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아마 크리스 세일이어가지고 뭐 애틀랜타 배당이 좋을 줄 알았는데 다저스가 1.49밖에 안 되네요. 이러면 뭐 맛도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또 더스틴 메이도 못 믿으니까. 가기에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네요. 어제는 다저스가 배당이 좋았었는데. 자, 해외 축구는 일단 이거 컵 대회거든요. 오늘 두 경기 모두 다 엠폴리 대 볼로냐, 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 두 경기 다 컵 대회예요. 자, 엠폴리 대 볼로냐. 그냥 뭐 엠폴리는 저는 못하는 쪽으로 장주를 탈만하다고 보여요. 저번 경기 때 코모가 못 이겼어. 이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볼로냐 정도의 체급이면은 승리를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엠폴리가 이제 한창 진짜 안 좋을 때보다는 무승부 비율도 꽤나 늘어나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홈발이 조금 있기는 해. 실점도 적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볼로냐가 요즘에 너무 셉니다. 볼로냐가 지금 5연승 중이에요. 5연승 중. 그리고 최근 14경기 구간 동안 10승 3무 1패 아주 좋은 구간에 있다. 이게 이제 볼로냐는 보통 홈발이 좋은 팀이거든요.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좀 얘네가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선수 한두 명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오르솔리니, 은도에 뭐 카스트로, 오드가르드 공격진 전반적으로 터질 구석이 좀 많이 있다. 그런 거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 긴 얘기 할 거 없이 최근 폼상으로는 업다운이 분명히 보인다. 볼로냐는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리그에서 챔스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엠폴리는 뭐 이 경기가 컵대회라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컵대회 때 유벤투스를 탈락을 시켰었는데 그래도 업다운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되네요. 볼로냐가 기대치가 있다 이런 마인드고 그냥 원정이라서 그냥 볼로냐가 원정이니까 그냥 일반승 정도만 그 정도만 찔러보고 싶네요. 자, 다음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지 경기인데요. 자, 레알의 지난번 경기 A매치 주간 이후 첫 경기 때 레가니에스한테 엄청 고전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이 3대2로 겨우겨우 이겼던 이 경기는 남미 선수들, 레알의 남미 선수들이 비닐신, 호드리구, 발베르데 이런 남미 애들이 전부 다 후반 60분 넘어서 30분만 짧게 출전을 시키고 관리를 해줬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뭐 3일 만에 경기를 하니만큼 좀 회복은 됐을 거고 아마 앞서 말했던 그런 애들이 뛰만할 것 같아요. 비닐신, 호드리구, 발베르데 전부 다 레알 핵심 전력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지난번에 레가네스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할 것 같다. 이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시지도 얘네들도 지난 라운드에 이제 한창 안 좋았었다가 바야돌리드라는 리그에서 독보적인 최하위 팀 얘네들을 잡으면서 체면치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한 6경기 동안 뭐 승리가 없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난번에 1차전을 소시지가 레알한테 홈에서 지기도 하고 2차전을 뒤집어야 되는데 소시지도 얘네들도 이 스페인 국제 차출이 꽤 있었던 편입니다. 그리고 뭐 쿠보라든지 오스카르손, 베커, 수시치 얘네들도 국제 주간에 소모가 꽤나 있었던 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레알이 지난번 경기 때 레가니에스한테 많이 헤맸었고 오히려 레가니에스보다도 소시지가 더 어려운 상대라고 하지만은 남미 선수 대다수가 빠진 경기에서 은바페가 해준 거였다. 그것도 있고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남미 선수들이 해줄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소시지가 올 시즌은 작년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기대치를 소시지한테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레알 승 쪽으로 좀 넘어서 핸승도 뭐 홈이니까 뭐 할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매치인 것 같네요.